안녕하세요. 우리 시니어 분들의 건강을 돌봐드리는 주치의 김현태입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에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 많은 어르신들이 검사는 많이 받을수록 좋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몸에 해로울 수도 있고 불필요한 걱정만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난 10년간 수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검진을 받으러 오셨는데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되는 방식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0세 이상 우리 시니어 분들이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건강검진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런 내용들은 병원에서도 자세히 설명해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해요.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은 무분별한 전신 CT 촬영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 전체를 한 번에 다 찍어보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전신 CT 한 번 찍으시면 방사선 피폭량이 가슴 엑스레이 촬영의 무려 100배 정도에 달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 하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1년 동안 받는 방사선량의 약 2~3년치를 한 번에 받는 거예요.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은 젊은 분들보다 방사선에 더 민감하시거든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전신 CT를 찍으면 의미 없는 작은 결절이나 그림자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우연종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걸 발견하면 추가 검사를 하게 되고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만 늘어나죠.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분은 65세 남성분이셨는데 건강검진센터에서 전신 CT를 권유받아서 촬영하셨어요. 그런데 폐에 작은 결절이 발견됐다고 해서 6개월마다 CT를 다시 찍어보자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양성 결절이었는데 2년 동안 불안해하시면서 추가로 CT를 4번이나 더 찍으셨습니다. 총 방사선 피폭량이 엄청났죠. 그러면 언제 CT를 찍어야 하냐고 물어보실 텐데 증상이 있거나 다른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을 때만 의사와 상의해서 필요한 부위만 촬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침이 계속되거나 가슴 엑스레이에서 이상이 보인다면 그때 가슴 CT를 찍는 거죠. 무작정 전신을 다 찍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두 번째는 과도한 종양표지자 검사입니다. 종양표지자라는 게 암을 찾아내는 피검사인데 많은 분들이 이 검사를 많이 하면 암을 일찍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게 큰 오해입니다. 종양표지자는 정확도가 생각보다 떨어져요. 예를 들어 CEA라는 검사는 대장암을 찾는 데 쓰이는데 실제로는 양성 예측률이 낮아서 선별검사로는 잘 쓰이지 않아요. 반대로 실제 초기 대장암이 있어도 CEA 수치가 정상일 수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검사 결과가 높아도 암이 아닐 수 있고 정상이어도 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거짓 양성 때문에 생기는 후속 검사들이에요. 예를 들어 PSA라는 전립선암 표지자가 높게 나오면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 검사 자체가 출혈이나 감염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PSA는 전립선암뿐만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염에서도 높아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는 전립선암이 아닌데 불필요한 침습적 검사를 받게 되는 거죠. 제가 경험했던 사례로는 72세 할아버지께서 건강검진에서 CA19-9라는 췌장암 표지자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엄청 걱정하시며 저한테 오셨어요. 하지만 자세히 검사해보니 담석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치가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담석 치료를 하니까 종양표지자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받으신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죠. 종양표지자 검사는 이미 암 진단을 받은 분들의 치료 효과를 보거나 재발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이는 게 맞아요. 또는 특정 증상이 있거나 다른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을 때 참고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건강한 분들의 암 선별 검사로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엔 한계가 있어요.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너무 자주 하는 내시경 검사입니다.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모두 중요한 검사이긴 하지만 무작정 자주 할 필요는 없어요. 정상적인 경우 위내시경은 2년에 한 번, 대장내시경은 5년에서 10년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일부 분들은 매년 또는 더 자주 내시경을 받으시는데 이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내시경 검사 자체도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에요. 드물긴 하지만 장천공이나 출혈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혈관이 약해져 있고 혈액 응고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더 주의해야 해요. 또 수면 내시경을 받으실 때 사용하는 진정제도 고령자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심장이나 폐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진정제 때문에 호흡곤란이나 혈압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자주 내시경을 하면 작은 이상 소견들을 과도하게 추적하게 되는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 위염이나 작은 용종 같은 것들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 때문에 불필요한 걱정을 하시게 돼요. 제가 진료했던 분 중에 68세 할머니가 계셨는데 매년 위내시경을 받으시면서 작년보다 위염이 조금 더 심해진 것 같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엄청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였고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내시경은 정말 필요할 때만 적절한 간격을 두고 받으시는 게 좋아요. 가족력이 있거나 특별한 증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장 간격을 지키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무의미한 혈액 검사를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요즘 건강검진 패키지를 보면 혈액 검사 항목이 수십 개씩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검사가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하는 검사가 유행하고 있는데 증상이 없고 골다공증 위험이 특별히 높지 않은 분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비타민 D 수치가 약간 낮게 나와도 당장 건강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알레르기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알레르기 증상이 없는데 수십 가지 알레르기 항원을 다 검사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평생 문제없이 드시던 음식에 대해서도 수치가 약간 높게 나오면 괜히 피하시게 되죠. 혈액 검사를 많이 하면 거짓 양성 결과가 나올 확률도 높아져요. 예를 들어 20개 검사를 한다면 그중 1개 정도는 정상 범위를 벗어날 확률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실제 질병을 의미하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났던 70세 할아버지는 건강검진에서 50개가 넘는 혈액 검사를 받으셨는데 그중 여러 개가 정상 범위를 약간 벗어났어요. 하지만 재검사를 해보니 대부분 정상이었고 실제 치료가 필요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받으신 스트레스와 추가 검사 비용은 만만치 않았죠. 필요한 혈액 검사만 받으시는 게 좋아요. 기본적인 혈당, 콜레스테롤, 신장 기능, 간 기능 정도면 충분하고 특별한 증상이나 가족력이 있을 때만 추가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부적절한 타이밍에 받는 건강검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데 언제 검진을 받느냐도 정말 중요해요. 가장 흔한 실수가 몸이 아플 때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겁니다. 감기에 걸렸거나 소화불량이 있을 때 검진을 받으면 염증 수치가 높게 나오고 혈압도 평소보다 높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확한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죠. 또 약물 복용 중단을 잘못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검사 전날부터 약을 끊으면 더 정확한 검사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해요. 오히려 평소 복용하시던 약을 그대로 드시고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수술 직후나 큰 병을 앓고 나서 바로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몸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여러 수치들이 일시적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최소 3개월 정도는 지나고 나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시기에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는 혈당, 혈압, 염증 수치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족 중에 큰 일이 있었거나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검진을 미루시는 게 나아요. 계절적인 요소도 고려하셔야 해요.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가능하면 검진을 피하시고 여름철 너무 더운 날씨에도 탈수나 열사병 위험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올바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꼭 필요한 검사만 받으세요. 국가건강검진 기본 항목들은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검사들이에요. 여기에 개인적인 위험 요소가 있을 때만 추가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으시면 유방 촬영술을 추가하는 식으로요. 둘째,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세요. 검진 전에 현재 복용 중인 약물,
과거 병력, 가족력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의사와 상의하세요. 이 검사를 왜 해야 하나요?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셋째, 검진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하세요. 약간의 이상 수치가 나와도 바로 큰 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사의 설명을 들어보세요. 많은 경우 재검사를 통해 정상으로 돌아오거나 생활 습관 개선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진료했던 74세 할머니는 처음에 여러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으시면서 매번 다른 이상 소견이 나온다고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차근차근 병력을 들어보고 꼭 필요한 검사만 해보니 실제로는 가벼운 고혈압과 당뇨 전 단계 정도였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조절로 6개월 만에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불필요한 검사들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오히려 건강에 더 해로웠던 거죠.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꾸준히 받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정도로 규칙적으로 받으시면서 자신의 건강 상태 변화를 추적하는 게 중요해요.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기본에 충실하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중 같은 기본적인 수치들이 가장 중요해요. 이런 기본 수치들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시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 습관과 연결해서 생각하세요. 검진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를 고민해 보세요. 단순히 수치만 확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운동, 식단,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과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로 변화를 주목하세요. 작년과 비교해서 어떤 수치들이 변했는지 보시고 그 원인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들도 있지만 생활 습관 때문에 변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려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더욱 그래요. 검진 결과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을 때,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가족력이나 과거 병력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질병이 있을 때, 여러 병원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등등이요. 의사는 단순히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환자분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나이, 성별, 가족력, 과거 병력,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생활, 습관 등을 모두 고려해서 결과를 해석하거든요. 예를 들어 같은 혈압 수치라도 20대 젊은 분과 70대 어르신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당뇨 가족력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의 혈당 수치도 다르게 봐야 해요. 이런 전문적인 판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오늘은 우리 시니어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무분별한 전신 CT 촬영, 과도한 종양 표지자 검사, 너무 자주 하는 내시경 검사, 무의미한 혈액 검사 과다, 그리고 부적절한 타이밍의 검진이었어요. 건강검진은 분명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한 때에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은 젊은 분들보다 검사로 인한 부담이 클 수 있으니까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건강검진의 목적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검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항상 이 검사가 내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 보시고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진 결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약간의 이상 수치가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세요. 반대로 모든 수치가 정상이어도 방심하지 마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올바른 건강검진도 그런 노력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우리 시니어 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